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오후 6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퇴근하면서 허경영 우리 총재님께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될 날이 이제 가까워 오는데 아마 그때까지 유튜브를 좀 하면서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송영길 그 민주당 전 대표님께서 아마 10월 말까지 지금 검찰청 청사 앞에서 지금 기자회견하고 또한 그 검찰에게 이제 알리는 그런 방송을, 그분도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방송을 지금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어제 그분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님하고 둘이서 8시부터 9시까지 한 1시간 정도 대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희재님께서 장가 가는 것을 송영길 대표도 알고 있더라고요. 사람 장가 가는 게 뭐 그래 신기하느냐, 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의미가 틀려요. 왜냐하면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은 늘상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나는 윤석열, 그분 말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이제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을 진짜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이분을 윤석열 정부를 하루빨리 문을 닫도록, 쉽게 말해서 권좌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하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분이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아마 당선되기 전부터 그랬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그런 운동이라고 할까, 자기 주장을 계속 굽히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 탄핵보다는 하야를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게 아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통령직을 이제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나온 겁니다. 내려온 겁니다. 그래, 물론 이제 그때는 4.19가 일어나가지고 1960년도 4.19가 일어나서 그건 한 200명 가량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이 한 200명 정도 돼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고 하야를 한 거죠. 하여튼 윤석열 정부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없어야 되겠죠. 오늘 최대집 우리나라 의사협회 전 회장님입니다. 지금 말고 전 회장님이 오늘 방송에 나와가지고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이승만 대통령처럼 그렇게 한 200명이 또 죽으면 안 되잖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부모님의 입장으로 봐서는 하늘 같은 자식이 하늘 같은 자식들 아닙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들 이렇게 죽으면 되겠느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야를 시키느냐 하면은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한 400만 명, 300만 명, 한 400만 명 정도가 이제 평화적인 어떤 시위, 이렇게 압박을, 국민의 이제 민심을 이제 보여주게 되면은, 내가 도저히 대통령으로 앉아 있는 것이
더 이상 앉아 있다가는 안 되겠구나. 본인이 깨닫고 이제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 제일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요. 오늘 거기 병강세라는 그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그 이제 병강세는 변은 이제 변희재 씨 할 때 변이고, 강은 강성범 유튜버라고 있어요. 그분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 세상의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오늘 최대집 전 의사협회 회장이 나와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 변희재님께서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지, 이제 하야시키지 않으면은 나는 장가 안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분이 미혼인데 나는 반드시 이 윤석열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난 이후에 나는 장가 간다. 이제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혼식 날짜도 잡았고, 2024년 5월 달에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상은 또 이제 그 또 있고, 그리고 날짜 잡고 예식장도 잡았어요. 그러면은 뭐냐, 이분이 변희재님께서 굉장히 그 진실하신 분이에요.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내하고 의견이 조금 더 다른 것도 있고, 특히 이제 그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전선거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그 동의 말이지, 뭐 69대 31인가 뭐 하여튼 그게 똑같다고 이제 하니까, 그 공병호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책을 여러 권 쓰신 분이고, 이분은 입만 열었다 하면은 부정선거를 이제 밝히시는 분입니다. 김성기는 입만 열었다 하면은 뭡니까? 허영영 총재님께서 참 신인이시고, 그리고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반드시 이제 되신다. 나는 입만 열었다 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가깝다. 그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해요. 대통령 되는 것이 아주 가깝다. 그것이 내가 너 입만 열면 그랬는데, 공병호 박사님은 입만 열었다 하면 뭐 볼 것도 없어요. 늘 부정선거다. 이제 그러는데, 변희재님은 그 부정선거는 아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두 사람 다 내가 참 신뢰하고 존경하시는 분인데, 두 분의 견해가 너무 틀리니까, 한 사람은 부정선거가 절대 아니다, 한 사람은 부정선거가 절대 맞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 저는 천사 테스트 해보면 좋겠는데, 테스트 잘 못하니까 알 수는 없고, 그 두 분을 말이지 한번 그 공개 토론 같은 걸 한번 해가지고, 이제 그 두 분 다 그 억지로 이렇게 막 자기가 틀린 줄 알면서도 억지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그럴 인격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봐가지고 잘못됐으면 즉각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확고부동한 어떤 그런 증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시인을 하실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부정선거였다, 아니다, 이게 대해서는 내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판단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이게 이제 바로 밝혀지게 되겠죠.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그 보궐선거는 내가 볼 때는 부정선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공병호 박사님께서는 워낙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글쎄요, 나는 지금 아직 가타부타 하죠. 뭐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요. 3년 전에 있었던 4.15 총선은 내가 볼 때는 부정선거 같은데,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확실히 내가 뭐라 말을 못하겠습니다. 여하튼 변희재님 이라 해가지고 뭐 다 한 건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그분이 이제 차기 대통령은 이제 최대집님이 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 차기 대통령은 허경영 총재님인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분이. 그런 점도 있지만은 이분이 이제 딱 태블릿에 대한 그 진실을 지금 밝혀내고 있는 중인데, 세계에서 이제 유력한 그런 언론사에서 지금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고, 인터뷰를 지금 예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일본 산케이 신문하고는 벌써 그 인터뷰를 해가지고 신문지상에 나왔고, 홍콩의 아주 주간하고도 인터뷰 해가지고 거기 몇억 명이 다 보았습니다. 보고 이제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기타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이런 데서도 인터뷰가 지금 세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금년 연말 혹 이 금년을 넘긴다 하더라도 1월달 이 정도 수준으로 봐요. 그러면은 12월 달에 이제 특검이 통과가 됐다고. 김건희 여사의 이제 그 특검, 그리고 대장동 특검, 그것을 거기 돼 가지고 그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장가를 간다는 것은 뭐냐? 변희재님께서 장가를 가겠다고 이제 이렇게 예식장도 알아놓고 날짜도 잡았다는 것은 뭐냐? 자기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조만간에 몇 달 내로 이제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분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정치 평론을 잘한다고 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오늘 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죠. 이분은 왜 검찰청하고 지금 검찰하고 싸우느냐 하면은, 거기 이제 검찰의 행태가 너무나 이제 부당하고 이러기 때문에 책을 써냈습니다. 책을. 그 책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책을, 검찰을 비판하는 그런 책이에요. 지금 아마 부산에 다음 달에 11월 달에 저자가 와가지고 강의도 하고, 또 책을 이제 우리가 구입하면 사인도 받고 그런 게 있잖아요. 뭐라 그러나. 그래서 만약에 부산에 한번 오면 내가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분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데 변희재 씨 못지않게 최선방에 서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볼 때는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송씨라 그러면은 송씨라 그러면은 이때까지 별로 송씨성을 가진 분이 누가 훌륭한 분이 있나 할 정도로 그냥 좀 그랬었는데, 그 송영길 대표를 보고 이제 송씨다 그러면은 내가 좀 더 이 송씨성을 가진 분 중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를 보고 송씨니까 송씨성 가진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송영길 대표가 늘 이 사람은 꿈을 꾼다 그러네요. 무슨 꿈이 그냥 잠잘 때 그런 꿈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것이 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상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같은 경우는 뭐냐고, 김성기는 늘 그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뭐니 하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이제 대통령 선서하는 것을 늘 나는 생각을 해요. 하루에도 100번 이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서를 내가 늘 암송을 해요. 3.3 공약 암송하듯이.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준 이번에 22분의 그 이름도 늘 기억을 해요. 은혜는 잊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대통령 허경영, 이것을 늘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전하 서나 자나깨나 그 모습만 이래 봅니다. 24일 날에 10월 24일 날 뭐 어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인가 뭐 이래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그 고소를 했는데, 그 판사가 정상적인 사람 같았으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된다고. 그런데 뭐 혹 다른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무 대통령이 되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 이 인류를 구하러 오신 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은 세계 황제가 되실 분이라고. 5년짜리 대통령은 내가 이 이야기는 수천만 번도 더 했는데 나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5년짜리 대통령. 오늘 보니까 저 박찬종 씨께서 이봉규 씨하고 오늘 대담하더라고. 뭐 그 찾아보면 바로 나와요. 오늘이 2023년 10월 19일이잖아. 19일 날 이봉규 씨 그 유튜브 뭐 치면 다 나오니까 오늘 보면은 박찬종 님께서 그 유승민이가 내보다 2살 적은데, 유승민이가 그 저기 국회의원을 4번인가 4선의원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는 국민의힘 이제 대표까지 하신 분이죠. 나이는 막 한참 어리지만은. 그런 유승민이하고 이준석이 보고 벌레 같아 그러더라고. 그분 말을 너무 험악하게 하던데요. 내야 이제 이렇게 나도 뭐 그런 말도 쓰지만은 나는 그보다 더 하지. 뭐 이때까지 인류 전체를 놓고 문제와 같아 그러는데 개별적인 사람 이름을 대고 그러진 않거든. 안 그래요? 몽땅거리 가지고 80억 지금 현재 전 세계 인류 80억 인류, 그 속에는 뭐 박찬종 뭐 변호사님도 있고 이봉규 씨도 있고, 그 속에는 뭐 유승민이도 있고 또 또 이준석이도 있고 뭐 현직 대통령 윤석열도 있고 그의 처 되시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도 있지만은 다 피교육자예요. 몽땅거리 가지고 다 교육 대상자입니다. 피교육자.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허경영은 신인이다. 이러한 교육을 받을 때 피교육자, 교육을 받은 대상자단 말이에요. 아이고, 좀 앉아보자. 버러지와 같다 그랬던데, 하여튼 송영길 그 전 대표는 늘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는 이제 검찰이 너무 부당하니까, 이거는 해도 너무 하니까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돈봉투라 이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파리에서 말이지 교수하던 사람이에요. 파리에서 그 박사학위 수여식이 예정돼 있는데 그 박사학위 수여식도 못 받고, 교수하다가 교수도 못 하게 되고, 그러니까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변호사비 또 내야 되지. 이렇게 검찰이 생사람을 잡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검찰이 이거 상당히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계속 지금 몇 시야 지금
7시 조금 지났네요. 그럼 8시부터 자기가 또 해요. 1시간 정도. 오늘은 저기 김종대 전 국회의원 국방위 소속 우리나라 국방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이에요. 이분하고 이제 그 대화를 하면서 검찰의 이제 부당성을 언급 이제 그걸 해요. 그 대담을 해요. 김종대 전 의원하고. 그런데 이분이 늘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하면은 그 송영길 전 대표가요. 그 윤석열 현직 대통령하고 그 부인이 이제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 뭐야 우리 그 6.25 때 이제 그 미아리 곡이라는 그 뭐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꼭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뭐 그런 노래 있잖아.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여 가지고 이제 그 많이 잡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노래 가사에 보면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여 가지고 말이지 끌려가듯이 그 김건희 여사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거는 완전히 그 모해 재상이 엄청 많다고 자기 주장이 하면은 또 윤석열 대통령 이 세 사람이 이렇게 감옥소 이제 그 끌려가 가지고 피고인 신분으로서 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었잖아. 말 끌려가 가지고 이렇게 수모도 당했는데 그런 모습을 늘 생각을 한다고 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거 아니지. 나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저게 2016년도 이제 탄핵 당할 때에 탄핵을 이제 주동한 사람들의 이제 그 명단을 늘 그 적어놓고 잊지 않는다 그러더라고. 내하고 좀 반대던데 나는 내한테 뭐 이렇게 한 사람은 뭐 잊어버리고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내가 써가지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문처럼 이제 외우고 있죠. 그게 좀 내하고 좀 반대던데. 그렇게 좀 나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은 과연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행위를 했으면 나는 진짜 적극적으로 어떻게 했을 건데, 나는 그 사람이 내처럼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렇게 할 때, 내가 뭘 잘못했는가? 안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그런 어려운 일이 좀 있는가?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예. 그래요.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여하튼, 말이 길었는데, 거두절미하고, 변희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해야만이 자기는 장가를 간다 그랬는데, 예식장을 정했단 말이야. 그 날짜도 잡았고, 2024년 5월달로 잡았어요. 달만 이야기하더라고. 그리고 그것은 뭐냐? 2024년 내년 5월달 이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는 거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자기는 장가 간다 그랬거든. 그러면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날 구속 수감됐다고. 그리고 2017년 5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단 말이야. 그러면 약 40일 정도 있잖아. 40일 정도. 그리고 그 40일 동안에 이제 선거 운동도 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랬었고, 그 전에 이제 대통령을 우리가 또 선거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보다 훨씬 빨리, 그러니까 금년 연말 또는 내년 초 착착 진행된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 변희재 님이 내가 볼 때는 오늘 아까 전에 말한 유승민이나 이준석이 보고 벌레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봉규는 옆에서 막 맞춰주더라고.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누구 볼 때로
판소리 하면은 옆에 그 고수라고 있어요. 북 치면서 옳거니 막 이렇게 한다고. 춘향전이나 그 심청전이나 이런 거 막 그 판소리 있잖아. 판소리 하면은 창을 하면은 옆에서 그 북 치는 사람이 보조를 잘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그 몇 시간이고 그 계속 한다고. 그렇듯이 쫙 무슨 말을 하면 말이야 옆에서 막 북을 치면서 옳거니 막 그래줘야 그 사람 신이 나서 더 잘한다고. 그렇게 하듯이 그 이봉규 씨가 막 그 박찬종 씨 이야기할 때 옆에서 막 잘 맡아주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또 밑에 사또 밑에 보조하는 사람 있잖아. 사또 아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서 막 이렇게 받쳐주는 사람. 또 그런 식으로 이봉규 박사가 이제 그렇게 맞춰주니까 박찬종 씨는 막 흥이 나서 막 더 그러던데, 오늘 보니까 그래 이제 그 이봉규 씨는 막 이준석이 보고 이런 꼬마가 말이지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박찬종 변호사는 더 신이 나가지고 벌레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 내가 볼 때는 그 박찬종 씨보다 그 변희재 씨가 몇억 배 현실을 더 잘 봐요. 나이 많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고. 나이 많으면 또 경륜도 있는데 세상 돌아가는 것은 젊은 사람 못 따라가더라고. 축구 선수 펠레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축구 잘하는 사람이 나이 들면은 젊은 사람 못 따라가잖아요. 우리 정치 읽기라고 그 한동안 그 허경영 총재님을 계속 띄워주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내가 요즘은 거의 안 봐요. 요즘도 그분 유튜브 하는데, 왜냐니까 판단이 완전히 내가 볼 때는 맛이 같더라고. 정보력이 영 떨어져. 그러니까 영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유튜브 강의하시면서 띄워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거의 우리 정치 읽기 이분은 완전히 요즘은 사라졌고 그냥 영 안 맞아. 시대 흐름이 맞지 않다고. 그러니까 영 그 판단력이 쉽게 말해서 영 안 맞아. 쓸 수가 없단 말이야. 쓸 수가. 뭐라 그러나 배고플 때 밥 먹을 때 따끈따끈하고 맛있어야 먹지 말이지. 밥 만든 거 말이 짜장면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있다가 일주일 전에 만든 짜장면 먹으라면 그건 먹겠느냐고. 불어 터지고 상한 음식을 못 먹잖아. 그렇듯이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일주일 전에 만든 짜장면을 누가 먹겠느냐고. 그렇듯이 그분 하는 말은 내가 볼 때에 안 맞아요. 그래서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스님이라고 있어요. 어떤 스님이 한동안 한때는 허경영 총재를 띄워주니까 총재님께서도 이제 그 유튜브 강의 때 이제 그분의 이제 그 강의도 한번 올려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스님이신데 이제 진주에서 이제 국가혁명배당금당으로 이제 국회의원도 출마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요즘 와서 보니까 영 안 되던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운이 다 갔다 해갖고 좀 말이 안 맞잖아. 안 맞지. 내가 좀 험한 말은 할 수는 없고, 그거는 내가 보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참 안타깝죠. 국회의원까지 출마하신 분이 국가혁명배당금당으로서 허경영 총재님의 공천까지 받아가지고 크게 이제 공도 있는데 그런 말을 한 것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모 교수님도 있죠. 내가 이름 밝힐 수는 없고, 이분은 완전히 하나님 방송인가? 하나님 방송인가? 그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러면은 부모 때려지긴 원수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말을 해도 이렇게 험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자기 부모를 때려 죽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려 죽였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말을 험하게 해요. 근데 그분은 한때는 또 이렇게 소개가 잘 됐다고.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게 안 좋다. 빨리 떼는 게 안 좋다고. 그리고 내가 늘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베토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슈베르트예요.
베토벤하고 뭐 옆에서 같이 막 지내던 사람, 이런 사람이 가까운 게 아니라고. 사람이 가깝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과 하나가 돼야 가깝다고. 그 슈베르트는 그 베토벤과의 거의 같은 마을에 살았는데 평생에 단 한 번 만났다고. 그 돌아가시기 전에 베토벤이 죽기 2827년에 죽었잖아. 1770년에 태어나가지고 1827년에 죽었을 건데 아마 1827년에 만났을 거야. 슈베르트가 딱 한 번 만났다고. 만났지만은 베토벤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베토벤 무덤 옆에 있다고. 그러니까 신인님과 가깝다는 것은 신인님 옆에서 가까이 있다 해서 그게 아니라고.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전화상으로 그러면 네, 누굽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다 해서 그 사람이 가깝냐 그게 아니에요. 정신이 같아야 된다고. 정신이. 허경영 신인님과 정신이 같아야 가까운 사람이라고. 정신과 영혼과 그 사람의 마음이 그냥 일치가 돼야 가깝다. 그래 그 가까이 될수록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말이지. 지금 우리가 이제 함부로 말은 못하겠고 말이지. 그렇듯이 베니제님께서 장가를 간다는 것은 뭐냐. 자기가 볼 때는 베니제 씨가 이 이야기 몇 번째 이야기하는데 2016년도에 그때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에 그 2015년에 이제 유승민이 아버님께서 유수호 판사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고 유승민이 하고 그래가지고 문상도 안 갔다고. 박근혜 대통령 문상을 안 갔어. 문상도 안 가고 아마 좋아도 안 보냈을 거야 아마.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유승민 씨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김무성이가 그 도장 들고 옥새 들고 나르샤 할 때가 그때인데 그때 총선 결과를 보고 베니제 씨가 이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겠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신인님께서는 그보다 2012년 12월 달에 그때 이제 18대 그 대통령 선거 할 때 이미 이제 박근혜 후보가 51.6%로 당선되고 또 한 4년 만에 이제 탄핵돼서 내려온다. 그까지 예측을 하셨지만은 그건 신인님 입장이고 일반 인간의 입장으로 봐서는 베니제 씨가 제일 빨랐다고. 2016년 총선 20대 총선 결과를 보고 박근혜 탄핵된다. 이렇게 예측한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주 베니제 씨가 뛰어나는 거예요. 베니제 씨가 뛰어나지 않는 것은 뭐냐? 허경영 총재를 못 알아본다는 거. 이거는 대부분의 참 대가리 속에 이제 먹물이 좀 많이 들은 사람들도 거의 다 모르니까 우리나라에 내가 내다는 사람들 거의 다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 누구든가 됐든지 간에. 그거 보니까 박시영 변호사라든지 김태영 심리학자 김태영 씨 박시영 변호사 정봉주 우리나라 300명 국회의원들 다 못 알아보고 있다고 아직까지. 지금 알아봤으면 하늘국에 찾아와야지. 아침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냥 그 사이비 종교가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착각을 하고 있다고. 그것은 왜냐하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사색을 하지 않았다고.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참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를 사색을 해야 된다고. 사색을. 그렇지 않아요. 사색할 시간도 없어. 이 대한민국 교육 자체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교육 자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육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미국이고 일본이고 다 교육 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어렸을 때부터 출세, 공부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의식주 문제, 잘 먹고 잘 사는 거, 요게만 매도 몰신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고. 그 교육부 장관 밑에 뭐 교육감들, 선생들,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점수 많이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거기서 좋은 점수 받고 어떻게 해가지고 생존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그래야 출세를 하고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예요. 이게 교육이야. 이게 한국 대한민국 교육이냐고 이게. 사람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이런 것을 사색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궁극적인 그걸 해야 된다고. 이 일체 중생을 다 내가 성불시키겠다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게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어. 없으니까 모르니까 뭐 김태영 그 심리학자, 박시영 뭐 고성국 TV 고성국이, 이봉규, 박찬종 그 변호사님께서 말이지 하늘궁에 찾아왔지만은 그 딱 하는 모습 보라고 서서 이야기하더라고. 그 뭐 허경영 총재는 새까만 후배로 보더라고. 신인임으로 못 알아봐요. 근데 무료급식을 이제 젊었을 때부터 했다. 이런 점은 이제 칭찬해 주는 거는 참 좋은데, 뭐 훌륭하신 분이고 급식을 이제 오랫동안 했다는 그걸 옆에서 잘 아시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참 신인이시다 이걸 알아보느냐고. 못 알아보는 거야. 자기가 그 밤하늘의 별을 얼마만큼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렌즈가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늘의 별을 더 많이 봐요. 자기 양심이 맑으면 맑을수록 아주 맑은 양심일수록 그 신인님을 알아봐요. 허경영 신인님을 못 알아본다는 것은 자기가 마음의 렌즈가 어둡다는 거예요. 양심이 좀 두텁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그렇고, 그래 매니저님께서 그 맹간한 그 정치 평론하는 사람보다 훨등이 나아요. 그래서 그분이 장가를 가겠다는 것은 뭐냐? 윤석열은 반드시 얼마 못 가서 내려온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라고. 자기는 모든 것을 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됐다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창피를 당하겠느냐고. 그런데 절대 창피를 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허경영은 신인이다라고 확신하듯이 자기는 윤석열 정부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매일 지금 연락이 온다고 말이에요.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워싱턴 포스트하고도 이제 인터뷰가 돼요.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 한동훈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데, 이 언제까지 이것을 누구 말대로 그 진실을 허위가 진실을 막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정부는 얼마 뭔가요? 그리고 또 이름은 밝힐 수는 없지만은 우리 국가혁명당이 이제 초창기에 자리 잡을 때 큰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 이제 그 권한이 어떻게 좀 궁금해서 내가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은 그분이 어떻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지금 하잖아요. 하면은 그 우리 허성정 도당위원장님이 이제 관리하는 방이 있어요. 그게 회원수가 한 700명 되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좀 안 올리으면 좋겠다. 내가 그때 무조건이라는 내가 노래를 불렀다고. 왜냐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제 어떤 일을 물어온다면 내가 한참을 생각해 보겠어. 그런데 내가 23사람은 나에게 무슨 일을 하면은 무조건 내가 이게 특급 사랑이니까 이 사람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 생각하면서 내가 그 노래 부르고 이랬는데, 뭐 자기가 볼 때는 이거 뭐 괴상망측하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 유튜브 방송을 끝까지 들어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고. 내가 누긴 누구라 김성기지. 그런데 기독교의 뿌리를 뽑은 사람 아니냐고. 어?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말이야. 1만 년 동안에 존재했던 뭐 기독교는 온 지도 얼마 안 되지. 한 2000년밖에 안 되잖아. 그 카톨릭도 그렇고 카톨릭이나 기독교나 뭐 그나버려 그 밥인데 그 한 2000년 동안에 뭐 어? 내가 뭐 늘 이야기하지만 로마 교황 뭐야 그 교황이지. 천주교에서 제일 오야지가 교황, 뭐 주기경 신부, 어? 목사, 그 밑에 평신도들, 그 뭐 목사 중에서는 조영기도 있고 뭐 여러 사람 수십억 명이 있잖아. 그냥 장로, 집사, 권사님, 집사님 다 훌륭하신 분이고 다 존경할 만한 분이지만은 기독교를 초극한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팍 뚫어야 되거든. 그걸 가지고 부처를 죽이라고 하는 거라고. 또 보면은 이제 기독교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그 뭐 신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그 발로 차버려야 됐다고. 하여튼 그 모든 것을 먼지로 보는 사람 아니냐고. 아까 그 박찬종 변호사는 말이지 유승민이하고 이준석이를 벌레로 본다 그러더라고. 나는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벌레로 봐버린다고. 그런 사람 뭐 그렇다 해서 나는 뭐 신인님 앞에서의 먼지밖에 안 되지만은 내가 이야기를 할 때는 처음에는 노래를 막 부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이상하게 봤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끝부분을 보라고. 여하튼 간에 그분은 뭐 안 올렸으면 좋겠다니까 내가 그 방을 빠져나와 버렸다고.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올려요.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뭐 나는 조회수도 신경 안 써요. 근데 조회수 구독자가 뭐 1100명이 조금 넘었더라고. 그런데 내 방송을 보는 사람 한 50명만 있으면 돼요. 50명. 끝까지 보는 사람. 뭐 조금 보다가 많은 사람 말고 그 사람은 일당 100만 명이라고. 100만 명 곱하기 50하면 5천만 명이거든.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가 있다고. 내가 그래서 아침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5.16 혁명을 할 때 3,000명의 군사 0.5% 대한민국 군인의 0.5% 60만 대군의 0.5%가 움직였는데 그 0.5% 중에서도 0.5%가 한 15명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99.999999999%는 이끌려오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거기 굉장히 가깝다는 거. 그리고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제 우리 국가혁명당이 창당되고 국가혁명연대가 창당될 때 큰 역할을 하신 분이죠. 요즘에는 이제 좀 우리 여기서 사라졌지만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있다고. 그리고 페이스북을 읽어보니까 이 딥스테이트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언급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쉽게 말해서 라나 회장님의 이제 그 말씀하고 거의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화이트 세력이라 해가지고 화이트 세력이 지금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을 이렇게 작사를 내고 있단 말이야. 처단을 하고 있어요.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이제 워낙 이 미국의 CIA, FBI 그리고 군부 이런 데 전부 다 구석구석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제 지난 그 미국 대선만 보더라도 그게 각 주의 주지사 밑에 국무장관들을 다 썩어 빠진 거야. 돈 주면은 금대 헬렐레 해가지고 말이지 노예가 돼버렸다고. 이번에 그 하마스 며칠 전에 10월 7일 날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쳤는데 거기 지금 미국에서 돈을 우리 한국 돈으로 약 한 1,000억 정도 줬는가 봐. 그래 1,000억 줄 테니까 한번 쳐들어오라 쇼를 한 거야. 뭐 1,000억 받고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그 페이스북에 올려져 있던데 여하튼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총리가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렇게 서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이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란 말이야. 마지막 발악.
3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이왕 죽는 거 같이 죽자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허경영 신인님께서 내려와 있는데 3차 대전이 일어나나. 미친놈들. 그러니까 이제 그 화이트 세력에서 미 군부에서 이제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여튼 핵을 이렇게 쓰지 못하도록 조작을 해놨다더라고. 그러니까 핵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이제 발악을 하는 것이 지금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아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제 조만간에 실각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 아침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지금 미국에서 영화가 되고 있는데 그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도록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방해를 많이 해요. 방해를 많이 해요. 하지만 상영이 되고 있고 그러는데 그게 인신매매예요. 인신매매.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국민들이 많이 깨어났고, 그래서 조만간에 엄청난 이제 이런 것이 아마 일어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빌 게이츠다 그러면 와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뭐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뭐 그리고 그 외에 뭐 빌 게이츠나 뭐 전직 대통령 화려하잖아요. 힐러리 같은, 힐러리는 뭐 대통령은 아니지만은 미 국무장관, 그리고 뭐 오바마, 이거는 44대 미국 대통령이잖아.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여가지고 이제 법정에 서는 장면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날이 가깝다 이 말이에요. 몇 달 안 남았는 것 같아요. 아마 보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엄청난 사건을 많이 겪었거든. 1979년 10월 27일 아침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셨다 그럴 때 놀랬지. 와, 이게 뭐고. 또 중앙정보부장 손에 총에 맞아가지고 서거 당했다 할 때는 진짜 놀랬다고. 그때 내가 20대 초반인데 말이지. 진짜 놀랬어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지금 현재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고.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까부러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지금 찰스 황태자가 지금 황태자가 아니고 지금 이제 자기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찰스 왕인가 뭐 그래 돼 있잖아 지금. 나는 그 사람 별로 좋게 안 보거든요. 왜 좋게 안 보느냐면은 카볼라 파커스 하고 이제 하여튼 자기 그 다이아나 비가 바람을 자꾸 피우니까 그것도 남편이 있는 유부녀를 그냥 데리고 찝찝거리니까 다이아나 비가 그걸 알고 이렇게 괴롭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혼시키고. 나 그래서 그걸 보고 말이지 영국을 향해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영국 왕세자다 그러면은 왕이 될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영국 국민들을 모든 영국 국민들을 이렇게 잘해주도록 행복하게 해주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한 가정을 파괴시키면 되느냐고. 지금의 왕비지. 왕비가 자기 남편이 있다고. 뭐 좋아하는 감정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거에서 딱 그쳐야지. 이 발을 정자할 때 그 아래 신인님께서 이야기하더라고. 거칠 지자 위에 짝대기가 알을 꺼가지고 그 이상 넘어가지 마란 말이야. 자기 누나는 그 당시에는 찰스 왕세자 시절이니까 파블라 퍼커슨가 그 마음에 든다. 그러면 참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예술로 성화를 시키도록 해야 되지. 멀쩡한 가정을 파괴시켜가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 자기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행복이나 쾌락을 위해서 한 남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한 여자도 고통스럽게 했잖아. 다이아나 비를 고통스럽게 했잖아. 이 사람으로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고. 일반 평민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왕이 될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그런 사람 앞에 상 준다 그러면 에이 자식아
침을 때리 뱉었거나 뺨을 한 대서 째려버리지. 너 같은 놈한테 임마 상 안 받아 이 후리아돌로 새끼야. 이래버리지. 그게 왕이야. 그게 뭐야 이게. 그 내가 영국을 향해서도 내 쳐다보지 않는다. 그러거든. 우리 애한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우리 아들이 지금 올해가 38인데 내 정인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2015년쯤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들었단 말이야. 그럼 2014년에는 많이 해도 2013년 이전에는 내가 허경영 총재님부터 유튜브 강의를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것은 2014년에 들었는지 2015년에 맨 처음에 들었는지 그게 기록이 없었어요. 내가 아마 그 일기 쓰는 거 보면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볼 시간이 없어서 안 찾아본다고. 그런데 2013년 이전에 우리 애하고 내가 대화를 많이 했다고 할 때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이 주구상에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말이야. 내가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거든. 그건 그렇고 그 아까 그 영국의 그 국왕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있어. 다이아나 비의 그 아들. 그런 사람들도 내나 그 앱스타인 그 섬에 가가지고 말이지. 그 난잡한 성행위를 많이 했다고. 이제 이런 걸 저런 걸 다 공개를 한단 말이야. 미국에서 뭐 내가 내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게. 뭐 할리우드 영화 배우들 뭐 이런 사람들의 재상을 이제 드러낸다고 그러면은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한단 말이야.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이제 그 실상을 이제 공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 8시간짜리 프로그램을 3개가 있다 그러니까 24시간 꼬박 봐야 된다고. 그걸 보면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겠죠.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거 하고 이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내려앉는 것하고 우리가 막 겹치게 됨으로써 아무래도 이제 언론이 메인 언론이 저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역사를 속였거든. 역사를 속였다고. 그래서 거기에 눈치를 딱 채린 사람이 박인수 선생님이라고. 박인수 이분은 이제 황제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황제가 나와가지고 이 황제는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허경영 총재님이란 말이에요. 이분도 똑똑해요. 많이 아시는 분인데 마왕지가 이미 죽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딥스테이트의 큰 세력은 이미 작살이 났는데 똘마이들을 지금 다 잡고 있는 중이라고. 그런데 좀 있으면 이거 정리가 되는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쳤다는 거 이것이 이제 끝판이라고. 그게 라나 회장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게 좀 있으면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면서 이제 언론이 바로 서게 되고 미국 언론이 바로 서게 된다고. 미국 언론이 얼마나 썩었느냐고 지금. 그래 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 언론도 바로 서게 되고 그러므로써 이제 본심본태양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가 열린다 이 말이야. 아까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99.9999999%들은 하루아침에 싹 바뀔 수가 있다 이 말이야. 허경영 신인님에 대한 인식을 싹 바뀔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2024년에 회원 등록하신 분하고 2023년에 이전에 등록하신 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야. 그 말이에요. 아마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분 아주 그 화이트 세력이지.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을 지금 작살내고 있는 것을 백두산 TV에서도 이제 이렇게 방송을 좀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 거기에서도 자세하게 나오고 라나 회장님이 이제 어제 아래 자세하게 밝혀놨으니까 그것도 보면은 이제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자, 하여튼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조만간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대통령 허경영 이 소리가 우리가 곧 듣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허경영 신인님을 이제 이렇게 못 알아보고 막판에 가서 뭐 아까 그 어떤 그 스님, 내 참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그 스님이 뭐 허경영 총재님의 운이 다 있다고 이래 이 너무 자식아. 참. 그리고 뭐 자기 부모를 때려 죽인 원수라 하더라도 그렇게 욕을 안 할 건데 그렇게 욕을 심하게 하는 그런 어떤 모 교수. 한때는 그런 사람도 공로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고. 그리고 참 진짜 입에 담을 수도 없지만은 그 축복받고 뭐 어떤 뭐 좀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그 돈을 이렇게 도로 받아가 하늘에 올려놓은 돈을 도로 가지고 끄집어 내려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었잖아. 복을 지었다 그거 복을 그 돈 몇 푼을 받아가지고 또 더 받아내려고 송사를 하는 그런 사람. 진짜 악마와 같네. 악마와. 지금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허경영 시대가 곧 열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활주로에서 빙빙거리다가 하늘로 붕 뜬다고. 이륙을 한다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안전벨트를 매라 이러는데 안전벨트를 풀어라 하는 것이 안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지금 뜨고 나면은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라. 그런 걸 못 보는가? 우리 최선우 진인님께서 그런 말 자주 하더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알아본다는 한번 알아보는 것도 백천만금 난조라 그랬다고. 무상신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업문견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이 말이거든. 그런데 신인님을 한번 아련하고 알아본다는 것은 그보다 수천 억만 배 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보고 그분 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고 끝까지 믿고 따르는 분에게는 얼마나 큰 복이 있겠느냐고. 그래서 이제 아래는 마장호수 그리고 기산제수지에 그 옆에 노후에 이제 있을 만한 그런 것을 뭐 실버타운이라 그러지. 실버타운을 건설하겠다고 하셨잖아. 거기 아무나 들어가나 그 실버타운에.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라서 내가 이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참 잘 됐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 방송을 끝까지 보는 사람 한 50명만 있으면 돼요. 50명만 있으면 일당 100만 명이니까. 그만할까요? 오늘 같은 날 비가 온다 그러면은 가을비 우산 속에 채은이 노래가 나오고 카네이션 꽃잎 지던 밤 추억에 울던 그 밤이 새빨간 그라스엔 이게 아파트가 돼가지고 노래를 못하겠습니다. 실내가 되니까. 달빛도 저량하던 밤 추억에 울던 그 밤이 비로도 망토우엔 흰눈이 내려온다.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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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